좁은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그래도 저희가 이거 시리즈 강의니까요.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자연스럽게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제가 다른 세션을 또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다른 세션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어요.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나는 조금 궁금하다. 궁금해야 발전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궁금하지 않은 건 둘 중에 하나죠. 잘 못 말했거나 못 알아듣거나. 그냥 앉아서 얘기하기로 하시죠. 일어나라고 하니까 너무 지금 부담 가져서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 선생님, 그러면 우리 선생님부터. 네. 네, 저 김윤중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열정만, 그러니까 끼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트레이닝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게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분명히 어떤 슬럼프라는 게 오실 것 같아요. 그때 오기를 바라는 것 같네요. 저 오기를 바라는. 너 언젠간 와. 지켜보겠어 누나가. 그런 게 왔을 때 이렇게 극복하시거나 그러는 방법도 좀 알고 싶고요. 어떤 때 정말 내가 강사라는 걸 하길 잘했구나 하는 그런 그런 기쁨을 가지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이걸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한 거는 제가 지금 애드립을 쳤을 때 여러분이 웃어주실 때 전 속으로 내가 참 잘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별건 아니죠. 뭐. 그렇지만 엄청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Nothing이지만 네, 지금 중학교들 다 안 나오셔가지고 Nothing이지만 Everything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단하지 않지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 제가 이렇게 짧은 애드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순간 한 번에 이렇게 확 웃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는 요만큼을 드리지만 저는 그거를 수십 배로 받는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네. 연예인들이 얼굴이 빛나는 이유는 있어요. 진짜 연예인들 보면요. 이렇게 후광 있는 연예인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청담동의 샵에서 일단 관리를 받으셔요. 관리 안 받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 관리 안 한다는 거 다 구라라고 보시면 돼요. 다 관리 받습니다. 일단 관리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들이 봐보세요. 사람의 표정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누군가가 자기를 봐준 얼굴 표정이 그 사람 얼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엄마는 맨날 신경질적이야.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 되게 신경질적이야. 우리 남편은 나한테 완전 잔소리쟁이야. 그래서 맨날 그런 식으로 쳐다봐요. 너 이거 했니? 오빠 그거 했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 성격 몰라? 나 말 안 하려고 했어. 이렇게 하는 그 표정이나 그 목소리를 계속 들은 남편과 애는 거기에 반응하고 희한하게 너무 싫어하면서 닮아가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난 정말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자기가 엄마가 아빠가 되고 자기 애한테 비슷하게 하는 자기를 딱 발견하고 흠칫 놀랄 때도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은 그렇게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표정이 어떻게 형성되겠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줘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환영해주고 막 지지를 보내주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 표정이 그 사람 연예인 안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얼굴이 빛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앞에 선 사람은 요만큼 했지만 사람들이 이만큼 그 표정을 보여줘서 사람들은 빛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되게 그 대단한 건 아니죠. 전 뭐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막 젊은 아가씨들이 저한테 와서 막 뭐 우유 빛깔 김장옥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전에 딱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정말 되게 훌륭하시더라고요. 좀 나이도 젊으시고. 근데 저를 보자마자 너무 막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딱 오더니 어머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팬인데. 자기 엄마가 팬이니까 사인 하나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표정은 아직까지 연예인에 못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주로 50대, 60대가 저를 보고 막 아유 그래서 뭐 결혼을 했어 우리 강사님. 그럼 제가 어머님이 직접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딸을 주시려는 겁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근데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막 저를 보고 막 어머 그러면 그 표정이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가 저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같이 웃을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그 별일 아닌데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팡 하고 웃는 거. 그게 일단 좋고요. 두 번째 이제 슬럼프. 제가 오기를 바라는 선생님의 슬럼프는 그런 슬럼프는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게 정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 날짜가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지구가 회전하면서 어느 딱 국면에 맞듯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외적으로도 오지만 전 내적으로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에 대한 실망감이나 저에 대한 어떤 자책이나 여러분은 알 수 없는 저만의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여러분의 알 수 없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뭐 겉은 되게 얌전한 것 같은데 막 계속 집에 가서 맞고 막 7시간 하고 막 그러다가 또 지치면 야동 보고 또 남편한테 걸려가지고 안 봤다고 내가 막 뻥치고 막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게 있다고요. 자기만의 그 뭔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는 거. 난 좀 모질라. 사람들이 이런 나를 알면 되게 실망할 거야. 이런 게 사람들마다 모두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런 걸 또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좀 그때가 힘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좀 그만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서고 싶지 않고. 특별히 저는 특강을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전 사실 이런 강의는 솔직히 좀 많이 하고 싶은데요. 또 안타까운 건 이런 강의는 돈이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돈 내고 안 하잖아요. 돈 안 내고 하는데 뽀뽀리에서 막 저기 바나나 주고 막 떡 주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은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돈이 안 돼요. 아주 솔직하게. 근데 돈이 안 되는데 왜 하냐? 왜 하는 겁니까, 사장님? 뽀삐 사장님. 사장님 돈 많아요. 사장님 돈 엄청 많아요. 계란 팔아가지고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7만 원? 이렇게 벌었을 거예요. 제가 솔직히 뽀삐 사장한테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거 제가 어느 정도 일정한 한 적어도 이 VOD 하나를 만 명의 사람이 보지 않으면 저 하다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거 제작하는데 제작비 적지 않게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말 수업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주에서 스태프들이 7, 8명이 올라와서 저 떡 준비하고 뭐 음료수 준비하고 강사한테 페이하고 제작하는데 돈 쓰는데 한 VOD당 10,000명 이상은 그래도 봐야지. 그래도 뭔가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뭐 꼴랑 해봐야 500명, 700명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면 그럼 제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그러지 말고 그 댓글을 봐라, 댓글. 포프리 댓글 한번 봐보세요. 정말 에세이 같은 그런 글들이 막 올라와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글이죠. 최종의 땅에 갔을 때 봤을 법한 것들이 과정에서 다 이렇게 나오세요. 저도 맨날 그 스마트폰으로 보거든요, 차에서. 그리고 되게 감동받죠. 고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이렇게 회사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또 사장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기 매매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란 파는 게 아니라 장기도 다 하고 있으니까 몰래 중국하고 다 이렇게 협력 맺어져 있더라고요. 그 화장실에 붙어 있는 거 다 사장님이 세놓은 거예요. 그 신장이식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저 포프리 사장님이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할 테니까 댓글 보고 해라. 몇 사람만 들어와도 하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예,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장님이 하자고 해서 그런 위기는 또 그렇게 넘기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막 뭐 획기적인 방법으로 넘기고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막 어떤 모든 스트레스가 왔을 때 나 막 그것만 하면은 뭐 바로 좋아진다 이런 건 아직 전 좀 못 찾았어요, 솔직히.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가 와서 뭐 특별한 해결책을 바로 탁 제가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하는 거죠. 그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저의 뭐 그런 어떤 기간이라고 그랬죠? 슬럼프. 영어로 해가지고 잘못 알아들었는데 슬럼프. 저는 무슨 어떤 기간, 뭐 권태기 이런 거 하지 않는 슬럼프. 네. 뭐 특별한 방법은 없다. 단지 그래도 그냥 가고 또 주변에 또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고맙죠. 저야.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질문하셨습니까? 네, 뭐 받아야 할 훈련이 뭔지. 일단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저는 그걸 한 센터에서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센터에서 여러 교수에게 받았잖아요. 제가 연기 훈련을 한 2년, 한 3년 정도 그래도 교수님한테 지도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작품 한 개 전 그래도 한 수십 개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서포터즈부터 어떤 주인공까지 다양하게. 그리고 오페라도 좀 오래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전 지휘 수업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거. 그렇게 오래는 아니죠. 한 1년 반밖에 안 했으니까. 1년 반 이제 한국에 아주 좋은 지휘자 분이 계신데 소그룹. 그래서 맨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손은 어떻게 할 건지, 시선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저는 그때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이었고 다른 학교 여대생들도 있었거든요. 이대 다니는 애, 그리고 막 이대 나온 애, 똥배 나온 애 이렇게 많이 왔었어요. 많이 나왔었는데 또 이제 학생 때니까 잘 보이고 싶잖아요. 또 그게 예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와서 맨날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요. 지휘를. 그러면 소그룹 듣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사람 지휘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근데 그 전에 꼭 피아노를 쳐오라고 그래요. 자기가 지휘할 곡. 근데 전 피아노 친 적이 없거든요. 전 공고 나왔잖아요. 전 납땜 하다 왔지 전 피아노 안 쳤거든요. 그럼 피아노를 못 쳐요. 선생님이 딱 쳐가지고 오세요. 딱 한 거 안 오면. 그러면 딱 대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김창호 선생은 그렇게 할 거면 여기 다음부터 나오지 마세요. 지휘자가 자기가 지휘할 곡도 못 치면서 무슨 지휘를 합니까? 그걸 그분은 그냥 딱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다른 여자애들 다 있는데.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제가 또 좀 좋아하던 애였는데. 똥배 나온 애 말고요. 똥배 나온 애는 저 때리고 싶더라고요. 때리고 싶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 있었는데. 걔 앞에서 완전. 그럼 저 이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딱 했는데 이제 제가 완전 이를 악물고 막.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피아노에는 사성이 있어요. 무슨 성이 있죠? 자금성, 그리고 동보성 이렇게 항상 집에 날라오잖아요. 그거 이렇게 짬짜면 날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피아노엔 사성이 있는데 이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예.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왼쪽으로는 테너 베이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는 소프라노, 엘토를 눌러야 돼요. 근데 저는 피아노에서 도가 어딘지도 모르는 애가 그걸 배운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소프라노 성부만 이렇게 해가지고 와요. 이렇게 띵띵 그때 뭐 찬송가 하라고 그랬어요. 띵띵띵띵띵띵띵 이게 되면은 소프라노 엘토하고 땅땅땅땅 근데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선생님 저한테 계속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하지 말라고. 당신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지휘자 되는 건 아주 꼴불견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혼자 피아노 레슨 받을 돈이 없으니까요. 예. 그 다람쥐하고 너구리 그려진 바이엘 상 있거든요. 이렇게 너구리하고 다람쥐가 미끄럼틀에서 팔분음표를 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야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쪽팔립니까? 음대생이 너구리하고 다람쥐 그거 팔분음표 그래가지고 항상 그거를 이 안쪽에다가 그림을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너구리가 이쪽으로 오게 다람쥐하고 그래가지고 쪽팔려 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느 날 다 쳐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성을 땡땡땡땡땡땡 페달 밟는 것도 배우지 않았고 그냥 감으로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도 많이 치니까 외워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자기가 할 거 치세요.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또 막 긴장하는 제가 하도 못 치니까 그래서 제가 악보 딱 안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악보를 딱 갖고 가야 되는데 이제 안 갖고 가니까 저기 김창욱 선생님 악보 갖고 가세요. 제 클래스메이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암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 한 대여섯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안 보고 땡땡땡땡땡땡 그걸 다 쳐버렸어요. 4절까지 4번.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람들 있는 앞에서 김창옥 선생처럼 하세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30강짜리였거든요. 그거 파일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정신이 나태해진다 싶으면 그거 꺼내서 이렇게 한 번씩 쭉 봐요. 그때 막 썼던 거 막. 포스트잇에다 썼던 거. 여러분,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진 않아요. 용기가 그래도 좀 필요해요. 어떻게 완벽하게 내놓겠습니까? 제품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 거기서 피드백 받고 시정하고 다시 또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라이들이 미인하고 많이 사는 거예요. 또라이들이. 왜냐하면 미인은 접근을 안 하니까 남자애들이 이렇게 막 저 여자 남자친구 있을 거야. 나 같은 애가 뭐 감히 저런 애랑 사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예요. 여러분은 막 마음 놓고 접근하잖아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막. 남자친구 없잖아요. 진짜 저녁 먹읍시다. 진짜. 근데 이쁜 애들은 접근을 안 해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이쁜 애들이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경험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확신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남자친구도 없고 나 외로워. 근데 어느 날 또라이 같은 놈이 하나 와가지고 좀 한번 먹읍시다. 저녁 진짜 한번 먹읍시다. 그러니까 진짜 별꼴이야. 어디로 가요?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세상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대가 여기가 의미와 재미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거를 차지하려면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주눅 드는 사람은 새로운 땅에 절대 못 가요. 막 겁내고 나 같은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난 못 갈 거야. 내가 나 변변한 직업이라도 있나? 나 한 달에 돈도 많이 나 벌어봐야 2,000인데 나 2,000 갖고는 안 될 거야. 나 정말 너무 조금 벌잖아. 이런 생각. 아니 2,000 못 벌면 돈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용돈이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새로운 땅에 못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용기를 내세요. 반드시 실험하고 얻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훈련을 좀 받기를 저는 권해요. 그렇지만 남과 교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열릴 수 있는 거. 남을 열리게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자기가 열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걸 통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에 가서 자기가 모자란 거를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연기든 기타 무엇이든. 근데 연기를 공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걸 공부해야죠. 사실은. 그게 연기의 목적이고. 자유로워지는 거, 자연스러워지는 거. 네. 오늘은 이걸 꼭 소개할게요. 몇 주간 계속해서 3번이나 당신의 소리를 찾아라, 용기를 내라, 새로운 땅에 침입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그런 말씀만 드려서 지금 거의 데모하려고 하는 좀 그런 건데요. 오늘은 사람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균형. 삶이 아름다운 것은 반드시 어떤 대단한
거를 점령해야 아름다운 건 아니거든요. 여자의 허리가 몇 인치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까? 24. 지금 초등학교 때 자기 허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은 택도 없는 허리죠. 네. 허리의 인치로 아름답진 않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 24, 힙 24.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네. 뭐 사랑의 빵을 지금 뭐 이렇게 받고 싶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허리와 힙의 비율대로 아름답대요.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답니다. 황금 비율. 여러분은 그런 금속으로 치면 뭐일 것 같습니까? 황금입니까? 아니면은 구리. 구리라기보다는 저는 구리다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구리다. 네. 아무튼 신체에는 황금 비율이 있는 것처럼 무대에도 황금 비율이 있고 삶에도 황금 비율이 있는데 사람들은 비율로 아름다움과 행복함을 느낀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저는 오프라인 프리쇼 같은 걸 꼭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를 KBS에서 1박 2일이나 무한도전처럼 저는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끼리 어딜 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 더 심도 깊은 얘기. 그래서 여러분 얘기 듣고 저도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런 재미있는 프로를 저는 의미와 함께 가야 되는 게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를 전 꼭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도네이션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학교도 짓고 몽골에 학교도 짓고 다시 여러분들하고 그런 데를 가서 거기서 또 방송을 찍고 싶어요. 그냥 먹자 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우울증도 낫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뭐 잘 살 수도 있고 사업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돈 정말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이렇게 아는 체 하고 싶지 않아요. 레이싱가!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이거 유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저는 아직 뭘 시작하지 않았어요. 전 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길의 마지막까지 꼭 가보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송 한 프로를 보면서. 인간극장에 남난희의 낮은 산이라는 프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난이라는 사람이 여성 산악인이에요. 여성 최초로 안나푸르나를 자기가 올라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어떤 한국의 산에 가면 천왕봉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빙벽이 있어요. 금녀의 빙벽입니다. 왜 금녀냐면 너무너무 험한 이 겨울 빙벽, 그 폭포 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못 올라가요. 근데 거기를 여성 최초로 올라버려요. 그분이 이제 나이가 40대가 됐어요. 근데 키가 엄청 크고요. 일단 다리가 엄청 길더라고요. 저는 딱 핸드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게 반을 딱 접으면은 그냥 이게 딱 이렇게 접히는데 그분은 막 나이가 있는데도 막 진짜 다리가 이만하고 산악인으로 타고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전 세계를 국내에서 그리고 지리산 종주를 해요. 백두대간 종주. 겨울에 혼자 수십 일을 텐트 치고 밤에 눈 파서 거기서 자고 또 가는 거예요. 수십 일을. 와, 여자가 혼자. 여러분 해병대도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해병대는 같이 자거든요. 같이. 근데 그분은 혼자 겨울산을 수십 일을. 엄청난 여자분이에요. 근데 제목이 남난이의 낮은 산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산악인으로 살다가 30대 중후반에 결혼했어요. 사진 찍는 남자분하고. 그런데 그분은 이제 포토그래퍼가 아니라 사진사예요. 포토그래퍼가 사진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포토그래퍼는 청담동에 갖고 있는 분이 포토그래퍼. 사진사는 그냥 일반 샵에서 그냥 이렇게 옛날에 그 필름 있을 때 해주시던 그런 분. 근데 그런 분인데 아주 행복하게 사는 남자였는데 둘이 살다가 남자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남자가 출가를 먼저 해요. 스님이 되어버려서 집을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혼자 이제 그 지리산 쪽에서 자기 아이를 키우고 사는 거를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하냐면 된장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래서 한 달에 순수입이 6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순수입이 1년에 720만 원을 벌어요. 그리고 본인과 아이가 사는데 집도 사람들이 살다가 버리고 간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고쳐서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이제 큰 산 오르지 않아요. 큰 산 오르려면 돈이 필요하대요. 뭐 보험료도 있고 항공기 뭐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이제 동네 뒷산을 오르는데 혼자 이제 등산화를 이렇게 막 챙기면서 뒷산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산에 오르면서 이제 그 감독이 이렇게 6mm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산에 오르는 게 요즘 너무 좋아요. 산과 너무 잘 소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산은 저와 소통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오르더니 다 오르니까 뭐 1시간짜리니까 그 여자분한테는 껌이죠. 그래도 이제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는 바지를 벗진 않아요. 신발만 벗어요. 뭘 기대하셨어요? 뭘 기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솔밭을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요. 그러면서 큰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꼭 끌어안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다 귀를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봄에는요, 물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소나무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넌 어쩜 이렇게 잘생겼니?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서 다시 내려가면서 의미 있는 말을 아주 그냥 툭 이렇게 던져요. 저는요, 전에는 산의 정상이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어느 산 올랐다고 하지 않고 어느 봉으로 올랐다고 한대요. 어느 봉. 먼 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봉은 끝에 요만큼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산의 정상은 산이 아니에요. 산의 일부지. 그리고 지금 여기도 산이에요. 이걸 그냥 툭 던지고 그냥 내려가요. 갑자기 거기서 막 너무 큰 전율이 오는 거예요. 산의 정상은 산이 아니에요. 산의 일부지. 그리고 지금 여기도 산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굳이 해석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포지션이나 외적인 뭔가 정상이 있거든요. 그게 굳이 돈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떤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거나 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뭐 이런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은 산이 아니다. 산이라는 건 뭐냐면 삶이다. 인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산의 정상은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의 일부지.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인생이에요. 자기는 그걸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큰 산 오를 때 몰랐대요. 옛날에 사람들이요 정상을 딱 오르면 이번에 그 오은선 대장도 거기 올랐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한대요.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면 순간 뭘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태극기를 빨리 꽂고 사진을 찍어야지. 이거 왜 찍는지 아세요? 올라갔다는 증거를 남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빨리 꽂아야 되냐면 대부분의 산악 사고는 올라가면서도 있지만 정상에서 내려오면서가 더 많대요. 힘의 안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동네 뒷산이 아니에요. 아줌마들 배때기 치는 그런 뒷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중간에 뭐 김밥 먹고 오는 산이 아니에요. 올라가서 내려올 때 죽을 수 있는 그게 너무 많아요. 에너지 안배를 못하면. 그러니까 빨리 꼽고 내려가야 돼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대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봉을 올라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1시간짜리 산을 오르면서 자기는 산과 소통이 매우 잘 되고 있고 여기도 산이라는 걸 알았대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 특별히 이 토요일 날 오후에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뭔가 마음에 그걸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목마르고 뭔가가 되고 싶고 뭔가를 해야 되겠고 그게 선한 의도든 비즈니스의 논리든 그건 나쁜 거, 그걸 나쁜 거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근데 그거는 다만 산의 일부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산이다.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뭔가를 배우고 있고 뭘 배워야 할지도 모르는 이 순간도 삶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끝에서만 삶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무언가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 오프라인 프리 쇼보다 더 멋진 쇼를 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는 개그 프로들보다 더 재미있는데 더 의미 있게 삶의 획을 긋는 일을 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도 즐길 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웃고 있는 이 순간, 제가 뭔가 조그마한 애드립을 쳤을 때 함께 웃는 이 순간을 즐기고 누릴 수 없으면 그날에 가도 즐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니면 허무한 마음이 들거나. 그리고 그때는 유혹이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돈도 너무 많이 벌고 막 요트 사고 막 레이싱 자매님들 오시고 막 여러분은 막 지금 달구지 그때는 레이싱 유혹도 많고 막 약에 손도 대고 막 약 먹으면 안 돼요? 감기약이요? 감기약 먹으면 되지.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삶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잘 존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알 수 없지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도 산이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잘 살고, 그렇지만 또 방향성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명확하게 보고 또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비 많이 오는 날인데요. 가시는 길 조심하세요. 또 기사님께 운전 조심히 하라고 좀 얘기하시고요. 왜 그러세요? 기사님 없는 분들처럼. 버스 기사님, 지하철 기사님, 마을버스 기사님 항시 우리를 대기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행복하잖아요. 고맙습니다.